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한글, 만약에 없다면 어떨까요? 한 상인이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가축을 2배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서류에는 가축을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상인에게 가축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항의할 방법이 없었어요. 카로리는 분노했어요. 이제는 땅도 위험하고 가축도 위험하단 말인가? 우리가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이렇게 당해야 한단 말인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서부 엘곤산 깊숙한 곳. 이곳에는 사비니족과 엘곤 마사이족이 수백 년 동안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해가 뜨면 가축을 몰고 푸른 초원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모닥불을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카로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가축을 기르는 법을 배웠고 부족의 역사를 이야기로 전해 들었어요. 그를 모르지만 그는 조상의 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로 우리의 역사를 전해왔지. 글이 없어도 우리의 전통은 변하지 않는다. 카로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아이들에게도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부족의 전통을 지키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죠. 마을에서는 아침이면 닭이 울고 아이들이 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들판을 뛰어다녀요. 어른들은 커다란 나무 아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이들은 가축을 돌보거나 사냥을 나가요. 밤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닥불 주위에 앉아요. 부족의 전통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조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옛날 옛적에 엘곤산의 영혼들이 이 땅을 지켜주셨단다. 어린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글이 없어도 부족의 역사와 전통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카로리는 이런 삶이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그를 몰라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는 이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카로리는 자신의 부족이 그를 몰라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믿었어요. 우리에게는 말과 기억이 있지. 조상들은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도 그럴 거야. 그의 하루는 평온했어요.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는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가축을 돌보고 낮에는 젊은이들에게 사냥과 농사법을 가르쳤어요.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전통춤을 추고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들은 나무 위를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며 웃었어요. 어른들은 물가에서 함께 옷을 빨고 가축을 돌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마을에는 개인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희미했어요. 모든 것이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어요. 어떤 가정에서 저녁거리가 부족하면 이웃이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사람들은 돈보다는 서로의 도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죠. 카로리는 가끔 타지에서 온 외부인들이 종이에 뭔가를 적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도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종이 없이도 행복하다. 글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도시에서 온 관리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부족과 협상을 하기 위해 계약서를 들고 왔죠. 이 서류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카로리는 관리가 내민 종이를 바라보았어요. 그에게는 단순한 기호들의 조합처럼 보였어요. 그러자 관리가 말했어요. 이것은 당신들의 땅을 보호해주는 계약입니다. 여기 도장을 찍으면 이 땅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카로리는 믿음직한 듯 보이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도장을 찍으려 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카로리 어른, 이 계약서 이상해요. 젊은이 중 한 명이 외쳤어요. 그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마을에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계약은 우리가 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땅을 넘기는 내용이에요. 이걸 그대로 서명하면 마을이 땅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 카로리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가 글을 읽을 줄 알았다면 순간 글이 없어도 괜찮다는 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는 글을 모르면 부족의 삶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마을에 찾아온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엘곤산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온 날, 카로리는 처음으로 외국인 여성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 한국에서 온 그녀는 국제문해교육봉사단의 일원으로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수연은 밝은 미소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외국인이 왜 여기까지 왔지? 하는 순간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 수연은 강단에 선 교수님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세계에는 아직도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 문맹률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수연은 이 말을 듣고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의 힘을 믿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바쁘셨지만 언제나 수연에게 배움은 너를 강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수연이 성장하면서 더 깊이 새겨졌어요.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학과를 전공하며 그녀는 여러 나라의 교육 상황을 연구했어요. 그러던 중 아프리카 케냐의 엘곤산 부족이 문자를 배우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곧바로 국제문예 교육봉사단에 지원했어요. 수연은 짐을 꾸려 서울에서 케냐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고 이후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엘곤산 근처의 작은 마을까지 이동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초원과 붉은 흙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거대한 엘곤산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이곳이 내가 한글을 가르칠 마을이구나. 도착한 후 그녀는 봉사단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언어가 달라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수연은 부족 언어와 스와힐리어를 하나씩 배우면서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를 경계했어요. 왜 한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에게 글을 가르치려 하지? 우리는 글을 몰라도 살아왔어. 배울 필요 없어.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먼저 기본적인 3가지 마을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1. 아이들을 위한 작은 배움터 만들기. 2.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우물 프로젝트 시작. 3. 기본적인 건강 교육 제공 응급처치법, 위생관리법 등. 수연이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카로리는 처음에 수연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작은 교실을 만들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신뢰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카로리는 수연이 나무 아래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한글을 따라 쓰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조상 때부터 말로 전해왔어. 글은 필요 없어. 하지만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글을 몰라도 우리는 잘 살아왔어.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카로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곳에서 글을 배우는 건 필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먼저 마을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수연은 마을의 아이들이 낡은 막대기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노는 것을 보았어요. 이 아이들은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구나. 그녀는 나무 아래에 작은 배움터를 만들었어요. 천조각을 이용해 그늘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는 법을 가르쳤어요. 처음엔 단순한 그림과 기호에서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금방 흥미를 보였어요. 선생님, 제 이름을 어떻게 적어요? 이 글자는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본 어른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마을에는 깨끗한 식수가 부족했어요. 카로리는 늘 멀리 있는 강가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어요. 수연은 한국의 NGO 단체와 연락해 마을에 작은 우물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돌과 나무를 가져오고 수연은 기술자들과 함께 우물을 만들었어요. 마침내 깨끗한 물이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이 외국인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온 걸까? 마을 사람들은 간단한 질병에도 치료를 받기 어려웠어요. 수연은 한국에서 가져온 약품과 붕대를 사용해 기본적인 응급 처치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상처를 깨끗하게 씻는 법, 감기에 걸렸을 때 대처하는 법, 기본적인 위생 관리. 수연이 마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로리는 점점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수연은 다시 한글을 가르칠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왔어요. 우리도 글을 배우면 계약서를 읽을 수 있을까? 가축과 땅을 지킬 수 있을까? 카로리는 여전히 고민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가 도시에서 돌아오며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젊은이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도시에서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렸어요. 하지만 사인을 하면서 내용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결국 빚이 더 커져서 갚을 수 없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또 속았어.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를 우습게 본 거야. 카로리는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제야 그는 결심했어요. 카로리는 수연을 찾아가 말했어요.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겠나? 그 순간 수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물론이에요. 함께 배우면 돼요. 이제
마을의 변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카로리가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한 이후 마을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매일 마을 광장에서 한글 수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어른들만 참여했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이름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짧은 문장을 읽고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카로리입니다. 이곳은 엘곤 마을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계약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친 후 한 아이가 수연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커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돼. 너도 할 수 있어. 아이들은 이제 마을 밖 세상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도시에는 어떤 학교가 있을까? 우리는 어디까지 배울 수 있을까? 이제 단순히 한글을 읽고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점차적으로 마을 청년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명, 2명씩 떠났지만 몇 년이 지나자 여러 명의 학생들이 도시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도시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혔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마을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나는 건축가가 될 거야. 우리 마을에 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나는 교사가 될 거야. 나처럼 글을 몰랐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한글을 배우면서 그들은 자신의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후 도시에 나가 공부했던 청년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나누었어요. 한글로 된 마을 공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보건소를 세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를 세워 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이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카로리는 이제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마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어요. 그는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한글을 배운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단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선물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한글 수업이 계속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상인들이 가져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만 했지만 이제는 직접 내용을 읽고 확인한 후 서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도시에서 온 관리가 땅 소유권 관련 서류를 들고 마을을 방문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해야 했겠지만 이제는 마을 청년 중 1명이 서류를 검토하고 말했어요. 이 조항이 불공정합니다. 수정이 필요해요. 관리들은 놀랐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네. 한글을 배우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더 이상 마을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도시에는 어떤 학교가 있을까? 우리는 어디까지 배울 수 있을까? 수연이 마을 사람들에게 세계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마을이 얼마나 넓은 세상 속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거야.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거야. 나는 건축가가 될 거야. 우리 마을에 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이제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어요. 처음엔 1~2명이 도시 학교에 진학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도시로 나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어른들은 처음엔 걱정했어요. 우리가 자란 곳을 떠나는 것이 맞을까? 도시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도시에 간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의대에 진학해 마을로 돌아와 작은 병원을 세웠어요. 또 한 학생은 교육자가 되어 마을에 정식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학생은 법을 공부해 마을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마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시에서 공부를 마친 청년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을에 더 체계적인 교육과 보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회의록을 한글로 정리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보건소를 세워 응급치료와 위생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설립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 마을은 더 이상 단순한 전통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변화하는 마을이 되었어요. 카로리는 마을을 둘러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배워야 하는지조차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그는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한글을 배운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단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선물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엘곤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글을 모르는 채로 자라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마을 광장에서 책을 펼쳐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놀이터에서 뛰어놀거나 가축을 돌보았을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한글을 배우며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카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마을은 더 좋아질 거야. 수연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더 어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마을 청년들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로 나가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이들은 도시로 나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인터넷을 설치하면 어떨까?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수시설을 만들자. 더 나은 농사법을 배워 농작물을 더 풍부하게 수확하자. 이제 엘곤 마을은 과거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를 계획하는 마을이 되었어요. 카로리는 어느 날 작은 나무 밑에서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너도 한글을 배울 때가 되었구나. 손자는 반짝이는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연필을 잡고 천천히 글자를 따라 적었어요. 꿈. 카로리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 글자가 너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어줄 거야. 수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수년 전엔 이 마을에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적을 수 없었고 계약서를 읽지 못해 속아 넘어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더 큰 세상을 꿈꾸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이 마을에 희망과 변화를 선물한 기적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 희망을 키우는 일입니다. 세계에는 아직도 문자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통해 삶이 바뀌고 미래가 열리는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글의 힘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